세상 사는 법 인성교육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하는 인성교육 방법을 HPM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습관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세 분야가 있습니다. 남나 인류, 남하고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나 스스로를 잘 경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이 일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남하고 사이의 관계, 남하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하고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하는 첫 번째 원칙은요, 사람을 대하면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남하고 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남하고 대하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만 가져도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일부 더 나아가서 사람을 대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을 습관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면은 역지사지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하는 데에서 모든 사람은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면은 상대방을 도와주라 하면은 꽤 저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착한 사람은 남을 도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 남을 돕고 남을 돕고 사면 밤낮 손해보고 해서 결국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지 마라, 어쨌든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 얘기는 하기 쉬워도 야 남을 도와줘라, 양보해라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개 모순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하고 가르쳐주고 싶기는 한데 믿져가면서 살아라 하고는 가르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준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 그란트라는 사람인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31살의 정교수가 된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시원한 해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세 개로 가릅니다. giver, taker, matcher.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 이타주의적인 사람, 테이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매처,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도움받을 만큼 도와주고 도와주면 또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중간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버, 테이크, 매처로 이 그란트 교수는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브하고 어떤 사람이 테이크하고 어떤 사람이 몇 자인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도 기버고요. 가장 실패한 사람도 기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어머니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남을 도와라, 기버가 되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란트 교수는 재밌는 또 한 개의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버 중에서 사람을 대할 때 시원찮은 사람은 아예 상대하지 말고 괜찮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무골호인으로 도와주고 베풀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된 놈인데 이용당하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라. 사람을 도와주는 다는 것을 원칙을 가져라. 그 대신 사람을 사귈 때 시원찮은 사람은 사귀지 마라. 이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역지사지 하는 교훈을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도와주라 교훈을 실천을 하되 시원찮은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일본 사람 중에 가네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인데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새로운 직장을 하나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 또 제1교포 중에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술집 또는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벌였는데 사회적으로 번듯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내인데 와서 자기는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기인데 투자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됐다. 가네다하고 하시모토를 서로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있고 일을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고 한 사람은 돈은 없지만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풍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시모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가네다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가네다는 인생을 50년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시모토가 가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네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네다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네다는 일생을 살면서 남에게 베풀고 산 게 아니라 안 미치고 살려고만 살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막 돈으로 치면 투자를 안 한 거죠. 남을 도와준다 하는 것은 그때는 손해지만은 이게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투자가 이자 붙여서 원금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네다는 인생을 살면서 기버로 살지 않고 테이커로만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다음에는 저 책에 있는 이야기 한 개를 읽겠습니다. 제목은 5%입니다. 오대식은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5%C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5% 더하고 5%덜 갖는다를 실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차 타는 데까지 짐을 들였다. 그런 다음 혼자 말했다. 5% 더했다. 그는 직장에 30분 미리 도착해서 그날 할 일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리고 그 방 사람들을 위해 에어컨과 커피 머신의 스위치도 켰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다. 남보다 5% 더했다. 5%가 영업부에 근무할 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의 담당을 자청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다. 5% 남보다 덜 가졌다. 그런데 그 구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자 부장이 특별히 불러서 칭찬을 하였다. 5%씨는 그 구역은 김교훈 씨가 맡았던 곳인데 그가 기초를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남보다 5%를 덜 가져온 것이다. 구매가로 옮긴 후에는 납품업자가 오면 반드시 자리에 일어나서 응대하고 바깥에서 납품업자와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는 싸워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돈을 냈다. 5%덜 갖기를 철저히 한 것이다. 과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오자 그는 부장을 찾아가서 자기 동료를 추천했다. 부장님, 이번에 저를 추천하시면 같은 학교 선후배끼리 서로 봐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박 팀장을 밀어주십시오. 그도 일을 열심히 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때쯤 돼서 5%씨는 그의 직장 안팎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10년이 지나서 그는 회사에서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후배들이 말했다. 오대식 선배는 착한 분이야. 난 그분을 존경한다. 동료들이 말했다. 오대식 일 잘하지. 그보다도 인격자야. 그 친구 앞에 가면 향기가 나는 것 같다고. 사장이 말했다. 오대식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지. 언제나 자기 개인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 회사에 들어와서 15년이 되던 어느 날 옛날 개발부에 있던 후배들이 나가서 차린 벤처 회사에서 사장을 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저희 회사에 와서 대표이사를 맡아주십시오. 우리 제품은 이제 굉장한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자신이 있는데 경영을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오선지배님을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상의를 했다. 그 친구들 아이디어가 괜찮아. 나도 후원을 하고 있어. 자네가 우리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은 그 회사로서는 자네가 맡아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5%씨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자 여기저기서 그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새 회사는 크게 성공하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그의 일생은 행복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역지사지 중에서 도와주자 하는 교훈을 가지고 116단계 중에서 첫 단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습관으로 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려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6단계를 거쳐가는 방법은 이 제2강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강으로 돌아가가지고 116 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되풀이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